수요일은 언제나 전북이 참 좋다. 네, 첫눈이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아침에 출근하는데 눈이 펑펑 내려서 깜짝 놀랐어요. 네, 우리 지역은 무주, 진안, 장수 이렇게 눈이 많이 왔는데요. 맞습니다. 무주 덕유산이 21.5cm, 와. 진안이 18.1cm, 장수가 13.7cm로 네. 무주 덕유산이 눈이 가장 많이 내렸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어떤 모습이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네. 네, 무주 읍내 모습이군요. 전경인데요. 네. 굉장히 한눈에 봐도 지붕에 네. 눈이 가득 쌓여 있죠. 그러니까요. 무주 한풍로의 모습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참 아름답네요. 그러니까요. 온 세상이 하얀데 이렇게 산속에 눈이 쌓인 모습도 정말 보기 좋네요. 이제 정말 네. 겨울이네요. 맞아요. 대피 소목도 진안의 있고. 모습도 또 나오고 있습니다. 마이산 아이고. 탑사. 마이산 탑사. 와, 눈과 함께 보니까 더 예쁜데요? 네, 네. 어제부터 또 겨울철 등산로가 좀 멀어서 맞아요.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네. 각별히 또 그 부분을 유의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에 계속해서 장수로 장수의 넘어왔네요. 모습. 네, 천연 기념물의 의암송 모습인데 또 의암공원 모습도 볼 수 있는데 와, 정말 새하얗다. 모든 곳이 새하얗네요. 네. 저 사이를 살짝 걸으면서 발자국을 남겨보면 그러니까요. 얼마나 기분이 좋을까.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그렇게 좋잖아요. 네, 네. 눈 내리는 산과 자연이 참 아름답네요. 맞습니다. 이번에 기상 소식을 보는데 오랜만에 그 눈사람 표시 있잖아요. 네. 보는데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우리 지역 눈 소식 내일 모레 금요일까지 있습니다. 눈이 내리면서 도로가 좀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교통 안전에 유의하시고 피해 없도록 더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맞습니다. 오늘 익산에도 눈이 내렸죠. 익산이 우리 지역의 철도 교통의 중심지인데 많은 지역에서 철도를 통해서 익산으로 오간다고 해요. 맞습니다. 뭐 출퇴근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여행하러 오시는 분들도 참 많죠. 맞습니다. 다현 씨는 익산역 가보셨어요? 저도 여행하기 위해서 갔던 것 같아요. 네, 익산역이 요즘 핫플레이스라고 합니다. 주변에 있는 볼거리, 먹을거리가 정말 많다고 하는데 익산역에서 한번 놀아볼래? 기분 전환 플레이리스트에서 만나보실게요. 예은이가 좋아하는 익산역 여행 스타트! 익산역 사랑스러운 모습으로 익산역에서 즐거운 시간 보내기. 그리고 익산역의 역사와 의미도 찾는 알찬 여행. 거기에 역 주변 맛집까지 접수. 익산역에서 놀아볼까? 오케이. 이른 아침 기차를 타고 서울에서 익산으로 내려오는 누군가를 기다리는 시간. 기차가 들어오고 기다리던 그녀가 나타났습니다. 익산역에 도착해 환한 미소부터 짓네요. 제가 오늘 수서에서 익산까지 약 1시간 정도 걸려서 왔는데요. 아무래도 굉장히 빠르게 오고 편하게 오다 보니까 벌써부터 신이 나는 것 같아요. 와, 공항이야 역이야? 시설에서부터 역 규모가 느껴지는데요. 익산역에는 수많은 사람이 오가고 스치는 기차 안에도 많은 인생이 있습니다. 잠시 함께 머무르는 역 대합실에는 그 순간을 함께 보낸 인연과의 만남도 있죠. 혹시 어디 가고 계신 길이세요? 저는 충주 가요. 충청북도 충주. 큰 딸내미 여기서 만나가지고 거제도 갑니다. 혹시 두 분 원래 아시는 사이이세요? 아니에요. 여기서 이제 저는 열차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고 이분은 이제 잠시 여기 사는데 내가 사는 데는 정읍인데 여기서 큰 딸내미 만나려고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여가 있길래 화장실 가시면 내가 짐 보게 갔다 오세요. 그렇게 말을 걸었어. 스쳐가는 인연에도 좋은 인상 남기는 정이 있죠. 역사 안에는 익산역의 과거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장소도 있는데요. 익산역의 과거를 보면 그곳을 이용했던 사람들의 추억도 함께 떠오를 거란 생각됩니다. 익산역에 대해 잘 아는 분을 만나볼까요? 안녕하십니까. 익산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와, 제가 익산역을 이렇게 쓱 둘러봤는데 확실히 이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익산역은 1915년 1월 1일 날 이력이라는 역명으로 개통을 했습니다. 현재는 장항선, 전라선, 호남선 이렇게 세 개의 역선이 합쳐지는 곳이라서 하루에 평균 2만여 명의 가는 그 철도 이용객이 이용하고 있는 상당히 큰 역입니다. 제가 사실 평소에 익산역을 정말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익산역을 이용할 때 알아두면 좋을 꿀팁 있을까요? 익산역을 이용할 때는 바로 전기 승차권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정기승차권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과 구간을 두고 열차를 이용하는 것인데 45에서 65% 할인을 합니다. 만약에 거주지를 익산시로 하고 있는 시민이 관외로 열차를 이용한다면 그 반값에서 또 반값을 할인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가 있으니까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와, 너무 예쁜 꽃집이에요. 역 안의 꽃집. 생소하게 느껴져도 꽃을 보는 승객의 마음을 환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네요.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가득이에요. 아니, 꽃보다 더 이쁜 사람이. 제가 익산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 맞이한 게 이 꽃집이었거든요. 익산의 얼굴 같아요. 익산에 딱 나왔을 때 손님들의 반응이 와 그래요. 어머 꽃이다. 그러니까 익산을 처음 맞이하신 분이 꽃을 먼저 본다는 게 정말 좋죠. 주인을 기다리는 예쁜 꽃들, 꽃축제로 유명한 익산과 어울리죠. 진짜 다양하다. 꽃을 보고 생각나는 사람, 당신이 사랑하는 사람, 행복함이 피어오를 때 주인장은 센스 발휘하며 예쁜 꽃다발을 만듭니다. 이쁘죠? 수국이 너무 이뻐요. 싱싱하고. 네, 이렇게 많은 분들께 꽃을 만들어 드리다 보면은 기억 남는 손님이 있으실 것 같아요. 군인 아저씨들 여기 익산역이다 보니까 그 휴가 나오시는 군인 아저씨들이 정말 많아요. 그러면 그분들이 얼마나 가족 생각이 나겠어요. 엄마 줄 거예요. 그러면 근데 엄마 입장에서 엄마가 되는 거야. 꽃이 더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좋은 사람 선물 잘 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뭐 드릴 건 없고 예쁜 꽃을 가져왔어요. 자,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당일 열차 승차권만 있으면 무료로 네일아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거 너무 알차죠? 손톱에 어떤 색깔을 할까 이런 고민도 기차 여행만큼이나 설렙니다. 청각 장애인이 네일 케어 서비스를 해드리는 것으로 당일 승차권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무료로 제공합니다. 섬세한 전문가의 손길, 고객에게 정성을 다하는데요. 편견 없이 차별 없이 실력으로 판단해도 훌륭한 네일아트 전문가입니다. 네일아트 하시는 거 재밌으세요? 승객을 대상으로 네일 서비스를 하면서 보람도 느끼고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 10개 역에서 실시되고 있는데요. 익산역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서비스가 실시됐고 고객들의 많은 호응을 얻고 있답니다. 예쁜 손톱이 완성됐습니다. 너무 예쁘죠? 자, 이제 익산역 주변에서 놀아볼까요? 여기는 익산역 앞인데요. 저 근대식 건물, 익산 근대역사관이 찾아갈 곳입니다. 와, 옛날 모습 그대로를 이렇게 재현했나 봐요. 1930년대 익산의 모습을 축소해 만들어놨습니다. 여기 근대 역사관도 있네요. 옛날에는 삼산의원, 지금은 익산 근대역사관이죠. 제가 아까 역에서도 일이라는 지역의 명칭을 들었는데 일이라는 곳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나 봐요. 여기 이게 익산 근대는 일제강점기 철도와 함께 시작이 되는 거예요. 원래 익산의 중심은 금마였어요. 금마는 마한 때부터 도읍지였어요. 일이 여기 생기고 이제 호남선이 생기면서 일본인들이 여기 와서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도시가 성장해 발전하다 1977년 이리역 열차 폭발 사고로 어려움도 겪었습니다. 그리고 익산의 역사에서는 독립운동가의 자취도 찾을 수 있는데요. 그 정신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익산 근대역사관입니다. 보통 이런 건물들은 뭐 일본식, 일본인 뭐 농장이라든가 관공서라든가 그런데 여기는 정말 독립운동을 하시던 분이 개인 병원으로 만든 건물이에요. 그래서 이분은 광복 때까지 한국인만 받았대요. 익산역 주변에서 먹어볼까요? 맛집 찾아간 곳 메뉴는 칼국수. 육수에 면을 넣고 삶아 면발이 맛이 있고 찰지죠.
풀어놓은 달걀로 고소함을 더하는데요. 간단하지만 든든하게 채울 수 있는 음식입니다. 가득 찬 한 그릇 소고기 다진 것도 들어가 있고 계란에 김에 이 꿀조합은 맛이 없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꿀조합을 젓가락으로 하나 가득 집어 먹어볼까요? 탱글탱글 살아있는 면발, 44년 전통으로 현지인이 아는 손맛 자랑하는 칼국수라네요. 80년도부터요? 와, 역시 할머니의 손맛이 남달라요, 남달라. 면발 진짜 쫄깃쫄깃하다. 기차나 버스 타기 전에 시간은 얼마 없는데 진짜 맛있는 음식 먹고 싶을 때 호로록 먹고 가기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요. 칼국수와 함께 먹는 왕만두. 간장에 살짝 찍어 입안 가득 베어 물면 육즙이 입안으로 쫙 쏟아져 나오죠? 역시 만두가 엄청 크니까 한 입에는 절대 안 들어가요. 육즙이 어마무시합니다. 칼칼한 김치를 칼국수에 얹어 먹으면 개운한데요. 이렇게 먹다 기차 놓치는 건 아닌가요? 그래도 노포 맛집을 놓칠 순 없겠죠? 제가 오늘 아침 일찍부터 와가지고 익산역에서 놀고 먹고 이렇게 힐링까지 받았는데요. 와, 이렇게 칼국수로 배도 채웠으니 이제 편하게 서울로 올라가야겠어요. 잠시 정차하는 역이 아니라 재미와 정을 느낄 수 있는 곳 익산역입니다. 기차가 수많은 인생을 싣고 가도 마음은 두고 가도록 만드는 곳. 익산역에서 즐겁게 놀기. 여러분도 익산행 티켓을 끊어보세요. 와, 사실 역이라는 공간이 그냥 스쳐 지나가는 공간으로 생각했는데 정말 재밌어 보이는데요? 네, 또 익산 시민들은 반값에 반값을 더하는 할인, 열차 아이고. 운임비 지원도 된다고 하니까요. 네. 익산시 홈페이지나 기획예산과에 문의를 해보면 더 자세한 내용 알 수 있다고 하니까 이 할인도 꼭 놓치지 마시고요. 네. 자, 이렇게 또 익산 여행을 떠나봤으니까 오늘 장수로 또 여행을 떠나볼까 하는데 장수에 눈 참 많이 내린 거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요. 장수가 또 고원지대라 눈이 특히 더 많이 내렸을 것 같은데 장수가 자연 경관으로 유명하잖아요. 겨울철에 놀러 가도 정말 힐링될 것 같아요. 네, 그 경관을 보면서 음악 선율을 듣는다면 어떨 것 같아요? 장수 그 자연 경관에 음악 선율까지? 근데 사실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거기서 라이브 음악이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또 젊은 예술가분들이 해주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자신이 태어난 고향에서 네. 음악을 배우고 즐길 수 있는 공간을 만들고요. 네. 장수 지역맨에게 아름다운 공연을 보여주고 계신 분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장수 토박이 보컬리스트 서진은 그리고 귀촌한 비올리스트 진동근 커플이라고 하네요. 이 보컬과 비올리스트의 만남 정말 환상의 무대가 될 것 같은데 이분들이 오늘 퇴근길 소울푸드의 주인공이겠죠? 오늘 맞습니다. 놓치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오늘은 공연길 소울푸드 가봅니다. 그렇군요. 장수 청년 예술인 서진은 진동근 커플의 생활 속으로 지금 함께 들어가 보시죠. 장수 토박이 보컬리스트 서진은, 귀촌한 비올리스트 진동근입니다. 봐봐. 이 허 한 글자인데도 여기서 바람 소리의 비율과 소리 알맹이의 비율이 다르지. 이제 아빠가 음악을 하셨었어요. 그래서 음악은 하고 싶으신데 저희를 키워야 되니까 다른 일을 할 수밖에 없었거든요. 아, 내가 아빠의 영향을 받았구나. 이제 실용음악 전공을 해서 공연을 기획하고 행사를 만들고 음원 콘텐츠를 제작하는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절이랑 여기 마무리되는 마무리. 그치?
This is gonna hurt, but I bet myself fast, cause I ain't gonna know the truth. 이렇게 좀 교육을 받고 싶은데 갈 데가 없었어요. 저 같은 환경이 지금도 똑같더라고요. 장벽이 높지 않게 교육에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고민 와중에 이제 진동근 감독님을 만나서 아, 저분이면 충분히 가능하겠다 해서 함께 손을 잡고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갔다가 가야 되는데 얘 잡을 생각에 얘가 같이 이렇게 떨어져 버리거든요. 다니고 있던 교회에서 비올라를 배워보라고 권유를 해서 배웠고 음악하면서 사는 게 제 목표였거든요. 그래서 꿈을 이룬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이었을 때 공연계가 멈추고 잠시 휴식을 하러 왔다가 장수군이 너무 아름다워서 이곳에 살게 됐습니다. 바이올린을 배우고 싶었는데 마침 레슨을 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좋은 기회로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예고 진학을 목표로 지금 학원 다니고 있습니다. 저한테 맞는 수업을 해주셔서 뭐 큰 무리 없이 연습할 수 있어서 좋습니다. 오늘 고생했고 다음 주에 보자. 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죠. 식기 전에 우동 먼저 먹을까? 맛있겠다. 그럼 평상시에 입맛 없을 때도 뭐 먹을래 하면은 막 말 안 하다가 쌈 이런 바로 그냥 고기 굽는 거죠. 저한테 여기 지역에 있는 주민분들이 동근이 소개해주자 이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몇 번이나. 근데 알고 보니까 이제 오빠한테도 진은이 소개해주자라고 얘기를 많이 하셨대요. 연락만 주고받다가 얼굴을 처음 봤는데 그날 보고 서로 그냥 눈이 맞아버려가지고 저희가 연애만 4년째. 내년에는 결혼을 꼭 하려고. 아, 그럼 이거는 내가 오빠 싸줘야겠다. 내 취향으로 쌌는데. 일을 하다 보면은 누구를 만나든 부족한 점은 있고 이렇게 그거를 이해를 얼만큼 할 수 있느냐의 차이인데 아무래도 내가 세상에서 가장 이해를 많이 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뭐 얼마든지 보완이 되죠. 우리가 이렇게 행사하고 뭔가를 함으로써 사람들이 더 많이 찾아오고 지역 주민들도 많이 사랑해주고 더 활성화됐으면 좋겠는 거지. 한 몇 년 걸리겠지 뭐. 근데 오래 걸릴 것 같아. 서 대표가 쌈을 워낙 좋아해서 먹고 있는 걸 보고만 있어도 배가 불러지거든요. 같이 소울푸드가 된 것 같아요. 저는 무대에 올라가기 전에 그 든든함을 채우기 위해서 항상 쌈을 찾거든요. 노래도 더 잘 나오는 것 같고 또 든든하고 저에게 소울푸드란 노래주머니라고 생각합니다. 배부르다. 고기도 먹었으니까 이제 이따 공연 잘 해보자. 지금 하는 공연은 전라북도에서 주축안하는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서 전국에서 살고 있는 예술인들이 장소에서 살아보고 체험해보면서 길을 만들어주고자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예술인들이 모여서 여러분들에게 즐거운 시간을 선물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즐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거든요. 장수군은 그런 거에 익숙하지 않다고 말씀들을 하셔서 제가 한번 유료 공연을 해보겠습니다 하고서 시작을 해봤는데 처음 본 공연에 너무 좋았다고 하시고 젊은 친구들은 내 고향, 내 고장에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들어져 가고 있는 거에 너무 즐거웠다고 기뻤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그 관객들의 모습에서 제가 앞으로 해야 되는 일들, 이 고장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느낄 수 있었죠.
제가 지금 광명문화재단 음악감독을 맡고 있거든요. 광명시와 장수군의 도농교류를 통해서 장수 사과도 좋고 한우도 좋지만 진짜 장수군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장수군에 사는 사람들이 아닐까 싶어서 광명시의 생활예술인과 장수군의 생활예술인들이 함께 만드는 합동 공연을 만들었습니다. 메이드 인 장수, 장수의 딸, 지영예술인 서진은 양입니다. 저에게 음악은 평온한 쉼을 주면서도 헤엄치고 싶은 가슴 뛰게 하는 바다입니다. 나에게 장수란 처갓집입니다. 장수에서 새로운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동료를 만나게 돼서 저한텐 처갓집입니다. 전북 청년마을 만들기 비우고 채우고 시즌2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 주민들이 한 번씩 이런 경험을 좀 접할 수 있다는 거에서 되게 좋은 기회인 것 같습니다. 각 지역에서 활동하신 예술인들이 더 귀하고 참 소중한 것 같아요. 무대도 많이 만들어지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저희의 목표는 사계절 내내 문화와 예술이 넘쳐나는 장수군을 만드는 것이 저희의 목표입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 냄새. 허니, 버터, 옥수수로 완성한 환상풍미. 오늘의 교촌, 교촌 옥수수. 바람이 불어도 눈이 내려도 더 가볍게 더 따뜻하게 Feel flow down. 타이완에서 만나는 수많은 이야기들. 이 모든 게 낭만적. 타이완. 네, 지금 시각이 6시 28분, 6시 반을 향해 네. 가고 있는데 전주시내 풍경이 상당히 어둡습니다. 맞아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이 시간은 아직 밝았는데 어두워졌습니다. 그만큼 날씨가 추워지면서 지금 길이 미끄러워질 수가 있습니다. 네, 어제 오늘 바람도 세차게 불어서 오늘 활동하기도 쉽지 않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또 날이 추워지니까 난방기기 이용이 높아지고 있는데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약 240여 건의 화재가 발생했대요. 난방기기로 인해서. 그렇군요. 네. 특히 시골 주택 화재는 더욱더 위험하니까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소화기나 화재 경보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등 항상 화재 예방하셔야겠죠? 네, 이제 또 이하진 선생님을 만나러 갈 시간인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셨을까요? 네, 오늘 이야기는 남원으로 갑니다. 정유재란 때 남원성을 지키기 위한 치열한 전투가 있었는데요. 오늘은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남원성 전투 속으로 지금 함께 하시죠. 네, 오늘은 어떤 재미난 이야기 준비하셨을까요? 오늘은 재미난 이야기보다는 좀 가슴이 좀 뜨거워지고 우리 옛날 이야기지만은 좀 뭉클해지는 그런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호남과 영남을 연결하는 내륙의 관문, 남원. 그 중심에 남원성이 있다. 역사의 경랑이 휩쓸렸던 남원. 그리고 잊혀진 전쟁, 남원성 전투.
남원성 전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까요? 아니요, 못 들어봤어요. 이 남원에 있는 성에서 있었던 전투겠죠. 이 남원성 전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울돌목에서 명량대첩이 일어나기 약 한 달 전쯤에 남원성에서 있었던 전투입니다. 이게 1592년 임진년에 이 전라도를 점령하지 못한 것이 큰 실책이라고 생각했던 일본군은 정유재란을 일으켜서 이 전라도와 조선 수군을 제압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 남원성이 집중 공격 대상이 되었죠. 남원은 경상도에서 전라도로 들어오는 관문이자 한성으로 북상할 수 있는 길목이다. 아군이나 왜군 모두 반드시 확보해야 하는 전략 거점이다. 당시 조선의 상황은 어땠나요? 영래 씨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이순신 장군께서 파직을 당하시고 새롭게 삼도 수군 통제사로 원균이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제 조선 수군을 이끌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 원균이 이끌던 이 조선 수군이 1597년 정유년 7월 15일 거제도 북서쪽의 칠천량이라는 곳에서 그야말로 대패 오브 대패. 거제도와 칠천도 사이에 있는 칠천량 해협. 왕명에 불복한 죄로 이순신은 이곳에 없었다. 원균이 수군을 지휘했지만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거의 모든 전함이 파괴되고 만다. 이게 당시 이제 남원성 전투 직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일본의 진격을 막기 어렸을 텐데요. 그렇습니다. 전라도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 일본 좌군과 수군 도합 5만 6천의 대군이 구례를 거쳐서 남원성을 향해서 진격을 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남원성을 지키고 있던 사람은 명나라 부총병 양원이라는 장수였는데요. 이 부총병 양원이 이끄는 명나라 기병 3,000명과 이봉남이라는 분이 이끄는 조선 관군 그리고 이제 백성들 6천여 명 도합 10,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숫자가 5만 6천의 대군을 맞서 싸워야 되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었죠. 아니 근데 5만 6천 정도가 온다고 하는데 10,000명 정도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 거 아닌가요? 너무너무 많이 나죠. 사실 5배가 넘으니까. 그런데 이 명나라 장수 양원이라는 사람이 선조를 만나서 대화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원병으로 와가지고 선조한테 큰 소리를 뻥뻥 쳤는데요. 내가 지난날 맨 먼저 평양성에 올라서 싸웠고 그 다음에 이 벽제관에서 이호송이라는 명나라 장수를 구원하였으니 적군과 만나는 것이 조금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나 잘 싸운다. 선조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요렇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큰 소리 쳤던 사람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어땠어요? 그랬나요? 이게 남원성은 지금도 일부 성벽이 남아 있습니다. 일부 성벽이 남아 있는데 이게 네모 반듯한 성입니다. 네모 반듯한 성이고 둘레가 약 3.4km 정도 되는데요. 사실은 보기에는 예쁜데 대군을 맞아 싸우기에는 그렇게 적절하지 않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원성 옆에는 산 위에 교룡산성이라는 천혜의 요새, 아주 험준한 지역의 산성이 있었는데 여기서 싸우자는 의견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양원은 그것을 묵살하고 거기 있던 식량과 군장비까지 다 남원성에 옮겨가지고 방비를 하게 합니다. 제가 직접 교룡산성 올라가 봤는데 이 천혜 요새입니다. 정말 입구를 딱 막으면 외적이 올라오기가 너무 힘든 그런 요새를 두고 이게 네모 반듯한 성에서 방어하기 애매한 곳에서 물론 그 성도 좋은 성이지만은 교룡산성보다는 지리적으로 전략적으로 조금 불리한 상황이었죠. 굉장히 무모한 선택 아니었나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외적의 그 기세를 파악하지 못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우키다 히데이에라는 장수가 이끄는 5만 6천의 대군이 남원성에 진격을 해왔고요. 네. 이 8월 12일에 남원에 도착해서 남원성을 포위를 하고 8월 13일부터 16일 밤까지 처절한 전투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16일의 총공격에 결국 우리 명나라 군대가 수비하던 곳부터 뚫리는데 거기가 뚫리고 나서 나머지 성벽들도 차례로 뚫리고 결국은 전라병사 이봉남과 나머지 조선군들이 열심히 싸웠지만 모두 다 순절하고 마셨죠. 그렇다면 이 명나라의 장수 양원은 또 어떻게 됐을까요? 양원은 도망쳤습니다. 정말요? 소수의 병력을 데리고 도망쳤습니다. 우리의 조선군과 백성들은 끝까지 싸우다가 거의 생존자가 없었는데 양원은 도망쳤죠. 남원성이 떨어졌다는 소식을 들은 전주성을 지키고 있던 또 명나라 장수가 있었습니다. 이 진우충이라는 사람은 또 전주성을 버리고 달아납니다. 그래서 너무나
오기도 전에 너무나 어이없게 이 전라도가 이제 외적에 의해서 유린되고 마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그렇군요. 임진왜란 당시 웅치와 이치 전투로 막아냈던 전라도가 이렇게 유린. 맞습니다. 그렇게 피로써 지켜낸 전라도가 이 정유대한테 크게 유린을 당하고 마는데요. 이 당시에 있었던 끔찍한 일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인들의 코를 베어가지고 소금에 절여가지고 배에 실어서 일본으로 보내는 게 있었습니다. 남원성 전투에 참가한 왜군 장수는 자신이 코를 뱉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전공의 증거로 코를 보내라고 명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남원 지역의 의병장으로 조경남이라는 분이 난중 잡록이라는 기록을 남겼는데요. 이 기록에 따르면 사람을 보면 죽이건 안 죽이건 번번이 코를 베었으므로 그 뒤 수십 년간 우리나라에는 코 없는 사람이 매우 많았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와, 정말 끔찍한데 도대체 몇 명 정도를 그렇게? 정확하게 숫자는 안 나오는데 이 영수증도 있습니다. 나고야성 박물관에는 1597년 8월 25일 264개의 코를 받았다는 코 영수증이 있다. 군 감독관이 검수한 코 영수증으로 전공을 평가했기 때문에 조선에서는 코를 베기 위한 무차별적인 사륙이 벌어졌다. 지금 교토에 가면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기리는 도요쿠니 신사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 신사에서 한 100m 정도 떨어진 곳에 귀무덤이라는 이름을 가진 곳이 있는데요. 귀무덤이요? 귀무덤. 이곳이 이제 코무덤입니다. 사실 코무덤. 일본에서는 처음에는 코무덤이라고 했는데 이게 너무 섬뜩한 느낌이라 나중에 이름을 귀무덤이라고 바꿨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가서 직접 봤는데요. 무덤이 큽니다. 이게 사람의 코나 또는 귀가 섞여 들어갔을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걸로 채워졌다는 걸 생각하면 상당히 끔찍하고 이 전쟁의 참상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면이라고 할 수 있겠죠. 정말 이 히데요시 한 사람 때문에 정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았네요. 맞습니다. 이 전쟁이라는 것이 정말 하라는 사람보다 실제 수행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반 민초들의 희생이 너무너무 큰데요. 이 남원성 전투와 관련된 유적으로 만인의 총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만인의 총? 만인의 총. 이게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피란에서 돌아온 남원성 사람들이 이 시신을 북문 근처의 한 무덤에다가 모시고 몇 명을 모셨는지 알 수 없을 수없이 많은 이제 시신을 모신 거니까 만인의 총이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제강점기가 되고 일본 사람들이 이곳 근처에 남원역을 만드는데요. 그러면서 이 만인의 총 자리에다가 증기기관차에 석탄재를 붓는 그런 장소로 이용했기 때문에 나중에 훗날 우리가 이 유해를 제대로 보존을 하고자 발굴을 했을 때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발굴이. 이미 너무 훼손이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현재 있는 만인의 총은 시신이 없는 허묘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 이제 사당도 있고 이제 제사를 올리고 있죠. 자주국방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교룡산성을 가고자 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교룡산성이라는 전략적 요충지를 활용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제 불리한 상황이 되니까 이제 결과론적으로 도주하는 이 명나라의 모습을 보면서 역시 우리나라는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힘으로 지켜야 된다. 외세를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언정 결국은 우리의 손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을 또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뜻깊은 이야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치열하게 싸우고 남원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지만 결국 패하고 죽임을 당한 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역사를 배우고 과거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또 갖게 되네요. 맞아요. 또 살아있는 사람의 코를 베어냈다. 그리고 정유재란 이후에 그렇게 코가 없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화가 나네요. 네, 며칠 전 일본에서 열린 사도광산 추도식이 있었죠. 우리나라도 본래 참석하기로 돼 있었는데 이 참석하는 일본 측 대표 정무관이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나라 관계자들이 참석하지 않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일본은 유감을 표했는데 사실 유감을 표하기 전에 올바른 역사인식부터 갖는 것이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렇기에 우리 또한 역사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죠.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미래가 없다라는 말이 다시 새겨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이제 이번 주말 여기 어때 시간인데요. 네. 전북이 참 좋다에서도 예전에 이모 맘대로 식당으로 한번 만나본 적이 있었죠. 네, 맞습니다. 이모 맘대로 식당, 오늘은 대전으로 가는데요. 음식의 고수지만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이모가 맘대로 해주는 음식을 맛보기 위해 함께 가보시죠. 우리네 삶이 녹아있는 골목길에는 터줏대감처럼 지켜온 골목 맛집들이 있습니다. 언제 찾아가도 반갑고 포근한 그곳. 오늘은 대전 유천동에서 만나봅니다. 바람이 제법 쌀쌀한 요즘 겨울이 성큼 다가오고 있나 봅니다. 오늘은 유등천이 흐르는 마을 유천동 골목을 찾았습니다. 오늘 골목의 맛을 찾아온 곳은 대전시 중구 유천동입니다. 동네 이름이 버드나무가 많다고 해서 버든의 유등천, 유천동까지 왔다고 하는데 야 진짜 버드나무가 많기는 하네요. 이 동네가 대전에서 오래된 동네이고 주택도 많고 그만큼 맛집들도 많기로 소문난 곳인데 먼저 골목 구경부터 해보겠습니다. 가시죠. 상가와 주택단지가 섞여있는 대전 유천동. 도심이지만 아직 옛 골목 풍경이 남아있는 동네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주민들은 마을의 전통 민속놀이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유천동에 대한 소개 좀 해주세요. 워낙 살기가 편해요. 이게 주택도 있고 아파트도 조금 있고 어쨌든 간에 이렇게 어우러져 갖고 이렇게 사람들이 살기가 되게 편하네요. 여기는. 그래서 좋은 거 교통도 좋고. 단합도 잘 되겠어요. 단합 잘 되죠. 저도 버든의 보쌈을요 처음 시작할 때부터 했어요. 26년 넘었어요. 그게 시작한 제가. 근데 올해는 제65회 한국민술예술제에 구미에서 하는데 거기를 참석했어요. 우리가 참석해갖고 대통령상을 탔습니다. 이번에 21개 팀이 경연을 해가지고 우리가 대통령상을 탔어요. 올해. 대전 유천동 마을의 버드네보 싸움놀이입니다. 과거 농경 시절에 보를 지키기 위해 행해졌던 풍습을 주민들이 함께 모여 놀이로 승화시켰는데요. 보싸움놀이뿐만 아닙니다. 수백 년 전부터 마을 주민들이 함께 지켜가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450년 전부터 내려왔대요. 이게 제사가. 그래갖고 이제 음력 11월 3일이면은 여기서 제사를 지내요. 동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래갖고 여기 산지당에 우리의 이제 동네나 모든 사람의 이제 발전과 안녕을 기원하는 곳이에요, 여기가. 그리고 제례가 끝나면은 우리 동네 사람들, 마을 사람들 모여서 같이 음식도 나눠 먹고. 그렇다면 옛 모습을 잘 지켜가는 마을, 유천동 골목의 맛은 어떨까요? 오, 예쁘다. 예전에는 이런 가정집에서 사는 게 저의 로망이었거든요. 딱 영락없는 주택이지만 간판 있는 거 보니까 식당 맞겠죠?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 안에 테이블하고 의자가 있는 거 보니까 식당이 맞긴 맞네요. 들어오면서도 그냥 딱 가정집이라 가지고 네네. 식당 맞나 했거든요. 7년 전에 이사를 갔어요. 가정집이었는데 리모델링 해서 가게로 전환시켜서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뭐 메뉴판이 따로 있긴 하지만 네네. 사장님이 추천해주는 메뉴를 먹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아, 그런 거예요? 네, 제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네. 뭐 이거나 저거나 봐서 좋은 거 있으면 그날 갖고 와서. 그럼 오늘은 어떤 게 좋아요? 오늘은 그러니까 설이니까 불보쌈하고 묵은지 김치찜도 좋아하시니까 이제 겨울이니까 그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주인장 맘대로 음식을 내어준다는 이모카셈. 이 집에는 아무에게나 보여주지 않는 보물 창고가 있습니다. 바로 차고인데요. 평범한 차고가 아닙니다. 어머, 차고 안에 차가 있는 게 아니고 냉장고가 있네요. 이렇게 또 나물 같은 거 이렇게도 또. 차고 안에 있는 냉장고만 5대, 저장해 놓은 제철 나물부터 잘 익은 묵은지까지 이모님의 손맛이 배인 귀한 보물입니다. 이것도 그럼 전부 다 직접 담으신 거예요? 네, 100% 국산 고춧가루에 제가 100% 담고 있습니다. 항상 그렇게 해서 쓰고 있어서 그나마 맛이 훨씬 더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물창고 구경도 했겠다. 오늘 골목의 맛이 더욱 기대되는데요. 매번 식당에 가면 이 메뉴판에 있는 것들 중에서 어떤 걸 선택을 해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되는데 오늘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잠시 후 오늘의 사장님 추천 메뉴가 등장합니다. 정갈한 밑반찬부터 메인 메뉴까지 정말 푸짐합니다. 유천동에서 만난 골목의 맛입니다.
공깃밥하고 국하고 이쪽으로 살짝 이동을 하면 이렇게가 가정식 백반이고요. 그리고 요렇게 오면 아, 웃음이 멈추질 않네요. 이모카세 정식! 제철 식재료에 이모님의 손맛까지 더해진 오늘의 메뉴. 보기만 해도 웃음이 납니다. 첫 번째 메인 메뉴 굴보쌈입니다. 먼저 굴인데요. 어머, 굴 한번 보세요. 이야, 찰랑찰랑 오동 통통 말랑말랑. 너무 좋죠. 저희 아들 친구가 통영에서 어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매일매일 공수를 해서 아마 신선하고 좋은 굴을 드실 거예요. 신선한 굴에 윤기나는 수육, 거기에 맛을 더해줄 겉절이 김치까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비주얼입니다. 수육도 윤기나게 잘 삶아졌는데 얘 부위가 흔히 먹던 그 족발 느낌도 나고요. 어디죠? 쫄대기살. 저희는 쫄대기살로 쓰고 있어요. 손님들이 그걸 선호를 하시더라고. 삼겹살은 조금 기름기가 좀 많고 그러니까 쫄대기를 원해서 그걸로 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생고기, 국내산. 바야흐로 수육의 계절, 잘 삶아진 수육부터 한 점 먹어봅니다. 야들야들 쫄깃쫄깃 부드러운 식감이 입안에 싹 퍼집니다. 맛있네요. 다른 거 특히 뭐 싸먹지 않고 살짝 이 쌈장이랑만 같이 먹었는데도 고기 자체의 식감이 상당히 쫄깃하고 맛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적절하게 비계와 어우러지니까 또 부드러운 맛이 마지막에 싹 감싸 안아주고요. 그냥 먹어도 맛있지만 역시 보쌈이니까 싸 먹어야죠. 바다의 맛을 담은 제철 굴과 부드럽게 익혀낸 수육이 한데 어우러지는 굴보쌈. 달큰한 배추 속잎에 싸 먹어야 제맛이죠. 터질 듯 말 듯 크게 한 입 싸 먹으면 씹을 때마다 육즙이 쑥! 입안의 행복이 3배, 4배입니다. 돼지고기 수육과 생굴이 따로따로도 맛있지만 이렇게 같이 먹었을 때 이런 맛을 내는지는 몰랐네요.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 거기다가 배추잎까지 함께 어우러지니까 훨씬 더 풍부한 맛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겉절이가 양념도 뭐 듬뿍듬뿍 넣었네요. 보쌈을 즐기는 방법도 여러 가지. 이번엔 겉절이 김치에 수육을 올려서 먹어봅니다. 맛있냐고요? 암요,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겉절이는 찹쌀풀 써서 육수 내가지고 양념해서 쓰고 있어요. 젓갈 여러 가지. 저는 전라도라 젓갈 종류를 많이 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양념을 해놨다가 숙성을 한 이틀 정도 식혀놨다가 그걸로 버무리고 있어요. 매일매일. 이번엔 보글보글 끓고 있는 묵은지 삼겹살 찜 차례입니다. 뭉근하게 익은 묵은지와 두툼한 삼겹살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줍니다. 찜이지만 일단 국물이 사박하게 있고요. 묵은지부터가 달라요. 그냥 김치가 아닙니다. 김치가 맛있게 익은 김치를 갖다가 넣고 생삼겹을 갖다가 넣고 해서 끓여야지만이 맛이 나지요. 100% 국내산의 생고기를 쓰고 있어요. 좋은 부위예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양념해서 그렇게 끓이고 있습니다. 묵은지 삼겹살찜이니까 자, 묵은지 하나 그리고 고기 한 점 올리고 두부도 올려서 저만의 삼합을 만들어서 맛을 봅니다. 푹 익어 깊고 진한 맛을 내는 묵은지와 고소한 맛을 내는 삼겹살의 만남. 이 조합을 누가 막을 수 있을까요? 박수가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박수 3번. 쌍싸봉. 돼지고기를 겉절이와 함께 먹어도 맛있지만 또 묵은지와 먹을 때는 그 맛과 느낌이 확 달라지네요. 훨씬 더 좀 연륜이 느껴진다고 할까요? 맛에서 깊이가 더 있습니다. 자박한 국물 한 대접 담아 본격적으로 즐겨보는 이모카세. 신선하고 담백한 제철 식재료에 이모님의 손맛과 정성이 입안 가득 느껴집니다. 한 입 한 입 먹을수록 내일의 추천 메뉴가 궁금해지는 맛입니다.
오늘 골목의 맛은 엄마의 손맛으로만 국한시킬 수 없습니다. 손맛에다가 신선한 식재료 그리고 정성과 노력 거기다가 고객과 가져오고자 한 마음까지 들어간 풍성한 한 차림이었는데요. 다음에 또 어떤 요리가 나올까 기대가 되네요.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꼭 한번 거론해 보시기 바랍니다. 버드나무 많은 유천동 골목에서 이모카세 식당을 만났습니다. 제철 식재료에 손맛과 정성을 버무린 이모님의 상차림. 음식 하나하나에 만드는 이의 자부심이 듬뿍입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한 요리를 믿고 맛보는 이모카세. 먹을수록 행복해지는 맛, 대전 유천동 골목에서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 굴보쌈과 묵은지 삼겹살찜 네. 보기만 해도 군침이 도네요. 그러니까요. 고기 하나, 묵은지 하나, 두부 하나. 이모의 사랑이 삼합. 그러니까요. 네. 삼합. 사랑이 듬뿍 담긴 음식 저 또한 먹고 싶네요. 네, 이제는 우리 지역 행사 소식입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지역 곳곳에 정말 다양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지금 바로 소개해드릴게요. 네,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한국소리문화의 전당에서 2024 아트 전북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전북 예술가들의 합동 전시회로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올해 작가들이 준비한 부스터 부스전부터 청년 유망주 작가들의 스프링 부스전까지 다채로운 콘셉트의 전시를 동시에 즐길 수 있습니다. 무주에서는 아버지의 삶을 다룬 연극이 진행됩니다. 바로 울 아버지, 아빠의 청춘인데요. 아버지의 청춘과 삶의 희로의 아력을 다룬 내용이라고 하네요. 내일 오후 2시 무주 예체문화관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네, 11월 29일 완주에서는요. 풍물놀이를 즐길 수 있는 착한 광대 강제환생 프로젝트 환생전이 진행되는데요. 의도치 않게 저승에 가게 된 광대 이야기를 유쾌하게 풀어낸 공연이라고 합니다. 완주 향토예술문화회관에서 보실 수 있고요. 완주 문화예술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가능합니다. 전주 국립무형유산원에서는 11월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아리랑 세상에 울리다 공연이 진행됩니다. 전통 국악 아리랑을 시각장애인 예술단 관현맹인의 색깔로 재해석한 공연으로 국립무형유산원 홈페이지에서 예매가 가능합니다. 네, 김제에서는 아이들을 위한 놀이 페스티벌이 개최됩니다. 11월 30일 토요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진행되는데요. 아이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통을 느껴보는 대동놀이에 과거와 미래를 체험하는 놀이마당도 있고요. 추억의 딱지치기 대회도 열린다고 하네요. 네, 오늘 첫눈이 내렸죠. 맞습니다. 내일은 조금 더 길이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요. 각별히 안전에 더 유의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따뜻한 저녁 보내시고요. 전복을 누리는 수요일의 선택. 전북이 참 좋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